주중 성형 테스트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그린 가부터 나까지 중에서 이제 전류가 검육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경우를 모두 쓰라는 거죠. 자, 위쪽에서 아래쪽이라는 거는 전류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된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일단 N극이 멀어지죠. N극이 멀어진. 그러면 N극이 멀어지게 되면 자기장은 N에서 보통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N극이 나오게 되는데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는데 이게 멀어지니까 코일 속에 들어가는 자기력선 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줄어드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자기장이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장 때문에 새로운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고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일단 그럼 가는 아니겠죠. 그리고 S극이 멀어지죠. S극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이 S극이 멀어지게 된다면 자기장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 이 자기장으로 인해서 유도 전류가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생기게 되겠네요. 그리고 N극이 가까워지게 되면 자기력선 수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방향인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이 자기장 때문에 전류가 검육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나랑 다가 되겠죠. 자, 다음 2번. 자, 자석 코일 검육이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과정과 결과를 나타낸 거래요. 일단 과정을 봅시다. 검육이를 코일과 연결한 다음에 자석 S극을 코일 속에 넣었다 뺐대요. 자, S극을 가까이 가져간 거죠. 이 코일 안에. 그랬더니 자석을 넣을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였대요. 그리고 뺄 때는 왼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S극을 가까이 했을 때 오른쪽, S극을 멀리 할 때 왼쪽이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는 N극을 멀리 할 때, 얘는 N극을 가까이 할 때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를 풀어보면 되겠죠. 자, 3의 결과 검육의 바늘이 자석에 넣을 때는 자, 3번은 N극이기 때문에 N극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기업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뺄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검육의 바늘이 자석을 빠르게 넣을 때는 왼쪽으로 똑같이 움직일 거고 빠르게 뺄 때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빠르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진폭이 커진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으로 하면 되고 3의 결과보다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 진폭이 어떻게 되겠죠? 자, 두 개를 같은 길이끼리 겹쳐서 넣었대요. 그러면 자석의 세기가 커진 거겠죠? 그럼 자석의 세기가 커졌다는 거는 진폭도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진폭이 크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진폭이 크다는 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크게 왼쪽으로 움직였다, 크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코일에 막대자석 N극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래요. 자,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러면 이 자기장이 코일 속으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될 거고 이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검육의 BGA 방향으로 생기게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저항 R이 연결된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일단 2t초까지는 이 X값이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멀어진다 라고 볼 수 있고 2t에서 4t까지는 가까워진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자석의 운동 방향을 봅시다.
고정된 코일 기준. 그러면은 일단 운동 방향은 0에서 2t초까지는 멀어지는 방향, 그리고 2t에서 4t까지는 가까워지는 방향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를 근거로 t일 때 아래 흐르는 전류 방향, 자, 멀어지는 도중에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쓰라는 거죠. 그러면 멀어진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이 자기장이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 형성이 될 거고, 이 자기장 형성 때문에 생기는 유도전류 방향은 B에서 A로 흐르겠죠. 그래서 B, R, A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자, 휴대전화를 무선 충전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무선 충전기에서 보면은 자기장이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기장이 위쪽으로 형성되어서 원래 휴대전화에서는 내부 코일에는 자기장이 흐르지 않았지만 이 무선 충전기로 인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즉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그 자기장에 의한 유도전류가 A 방향으로 흐르겠죠. 자, 이런 유도전류, 즉 유도전류를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예시가 뭐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금속 탐지기랑 스마트워치, 뭐 전자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겠죠? 자, 6번. 자전거 발전기의 구조래요. 자, 자전거 발전기는 기역 현상을 적용한 단치래요. 자, 기역 현상은 전자기 유도라는 명칭을 익히겠죠. 자, 전자기 유도란 무엇이냐? 코일 근처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이로 인해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기에서 일단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자전거를 더 빨리 움직인다. 그러니까 자석을 더 빨리 움직인다. 자석을 더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키거나, 그리고 또 자석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변전소 A에서 변전소 B로 P0의 전력을 전압 V0로 송전하는 모습이래요. 그러면 이 송전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P0는 V0 I가 될 거고, 이로 인해서 I 값은 V0분의 P0가 되겠죠. 그래서 소모되는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V0분의 P0의 제곱에 송전선의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3P0의 전력을 2V0로 송전을 한대요. 그때 송전 전류를 I'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I'에 대한 값은 2V0분의 3P0가 되겠죠. 그러면 손실 전력은 2P0분의 3P0 제곱의 R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4분의 9의 V0분의 P0 제곱의 R이 되기 때문에 P 값의 4분의 9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분의 9배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자, 발전소에서 공급된 전력이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를 거쳐서 가정으로 송전된 모습이래요. 자, 송전선 R의 저항값 R, 송전선 B의 저항값 2R, 손실 전력이 20분의 1P래요. 자, 1차 변전소 공급된 전력이 P다. 그리고 송전선 A에서 20분의 1만큼 빠지고 또 송전선 B에서 10분의 1만큼 빠졌으니까 총 둘이 합해서 20분의 3P만큼이 전체에서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의 크기는 P-20분의 3P 해서 20분의 17P만큼이 이제 공급이 되겠죠. 자, 1차 변전소의 송전 전압과 2차 변전소의 송전 전압의 비를 알고 싶대요. 그러면 이 송전선 A에서의 전류를 IA, 송전선 B에서의 전류를 IB라고 했을 때 P equal V1 곱하기 IA, 따라서 20분의 1P에 해당하는 값은 V1분의 P의 제곱의 R이 될 거고, 2차 변전소에서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20분의 1P만큼 사라진 20분의 19P는 V2 곱하기 IB, 따라서 10분의 1P에 해당하는 값은 V2분의 20V2분의 19P의 제곱의 R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양변에다가 20과 10을 곱해주게 되면 P는 20R의 V1분의 P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P는 40분의 19 제곱의 V2분의 P 제곱 R이 되겠죠? 그래서 V1 대 V2의 비율을 구해보면 여기서의 B가 지금 봤을 때 요거 두 개가 같다라는 식으로 써주게 되면 20 R의 V1분의 P제곱은 40분의 19제곱의 V2분의 P제곱 R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2R이죠? 여기 20이 되겠고, 그래서 R 없애주면은 P도 없앨 수 있고요. 그러면 400 V1 제곱은 V2 제곱의 19 제곱이니까 V1 대 V2의 B가 20대 19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 정답은 20대 19를 쓸 수 있겠고요. 자, 다음 9번. 변전소에서 동일한 송전 전력 P를 송전선 A, B를 통해서 송전한 모습이래요. 자, 송전 전압이 V라면 IA고 EV면 IB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동일한 송전 전력 P이기 때문에 P equal VIA로 쓸 수 있고, A 쪽에서는 B 쪽에서는 P equal EVIB로 쓸 수 있겠죠. 그럼 IA 대 IB는 2 대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IB의 2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송전선 A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얼마냐? 그럼 A 쪽에서 보면 P 손실이라고 하는 값은 V분의 P 제곱의 R이고, B에서의 P 손실은 P 손실 A, P 손실 B라고 했을 때 2V분의 P 제곱의 2R이기 때문에 V분의 P 제곱 R에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A에서의 손실 전력은 B에서의 손실 전력의 2배다 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거 2번이랑 3번이죠. 자, 표와 같이 송전선 B의 송전 전압을 그대로 두고, 자, 송전 전압 EV로 그대로 두고 송전 전력을 EP로 바꿨대요. 그러면 전류는 똑같죠? 어차피. 그럼 손실 전력을 봅시다. 송전 전압 그대로 두고 이렇게 두면은
원래는 P 이퀄 EV의 IB였는데 이 P가 되면 EV의 EIB가 되어야 맞는 식이 되겠죠? 따라서 손실 전력이 이제 전류 송전 전류가 2배가 되면 손실 전력은 몇 배가 될까요? 이거 이제 4배가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손실 전력에 해당하는 식은 i제곱의 r이라고 하는 식이죠. 그러면 이 i 값이 2i로 변하게 되면 이게 제곱이 되기 때문에 4i 제곱 r이 될 거예요. 그래서 P 손실 전력이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니은의 4분의 1배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발전소에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를 가정까지 송전하는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고 싶대요. 자, 가문수비가 1대 10이라는 소리는 1차 코일에서 N1 대 2차 코일 N2라고 하면 이거 가문수예요. 1대 10이면 이게 V1 대 V2고 I2 대 I1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손실되는 전력을 16분의 1로 낮추고 싶대요. 그러면 지금 이 송전선에서를 16분의 1로 낮추고 싶으니까 여기서의 전류를 4분의 1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 들어가는 i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4분의 1 i로 바꾸고 싶다. 원래는 i를 넣어주면 이게 4분의 1 i가 아니라 원래 i가 있으면 4분의 1 i로 바꾸고 싶다. 근데 이 i 만약에 i2에 해당하는 값이 i면 가문수가 1대 10이었을 때 i2가 i가 되면 i1에 대한 값은 10i죠. 그러면 10i를 4분의 1 i로 바꾸기 위해서는 몇 대 몇의 비율이 필요할까요? 1대 40의 비율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게 4분의 1 i 대 10i가 결국에는 n1 대 n2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1대 40이 되겠죠. 정답은 1대 40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발전소에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홍전 전압과 각 시설의 모양을 나타낸 거래요. 자, 봅시다. 시설 A부터 D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쓰래요. 자, 송전 전압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렇다는 소리는 변압기라는 소리고, 그러면 순서대로 써주게 되면 A는 지금 보통 변압기에서는 전압을 계속 낮춰주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10에서 20kV로 줬으면 중간에, 그러니까 제일 초반에 초고압 변전소를 이용해서 이 전압을 극도로 높게 만들어주고 변전소를 지나면서 점점 전압이 낮아져서 가정에서 쓸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A는 주상 변압기이고요. B는 2차 변전소가 될 거고, C는 1차 변전소가 될 거고, D가 초고압 변전소가 되겠죠? 따라서 순서는 발로 시작해서 D, C, B, A, 마지막에 가로 넘어가는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은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그리고 주상 변압기에서 순차적으로 전압을 감소시켜요.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전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번 그림은 1차 코일의 가문수와 2차 코일의 가문수비가 1대2래요. 가문수비가 1대2란 소리는 N1 대 N2가 1대2란 소리고, 이거는 V1 대 V2로 볼 수 있고 I2 대 I1으로 볼 수 있죠. 자,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출력되는 전력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봅시다. 여기서 일단 1차 코일의 전압이 500V라 써있으니까 2차 코일에서는 전압이 1000V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차 코일에 해당하는 전류는 5A가 되겠고요. 전력이라고 하면 V I VI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0 곱하기 5에서 총 5000W가 되겠고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I2가 5기 때문에 I1에 해당하는 값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10A. 1차 코일에 들어온 전력과 2차 코일로 출력되는 전력과의 관계. 자, 1차 코일도 전력이 똑같이 5000W죠. 따라서 변압기에서는 전력이 변하지 않아요. 이 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13번. 자, N1이 200회, N2가 400회죠. 그러면 N1 대 N2의 비율이 1대2, 따라서 V1 대 V2도 1대2, I2 대 I1도 1대2죠. 그러면 I1이 20A라 그랬으니까 I1은 10A가 되겠고, V1이 220V라 그랬으니까 V2는 440V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압 440V, 전류 10A, 전력 곱하기해서 4400W가 되겠죠. 뭐 풀이 과정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가문수 비율이 1대2니까 가문수 비가 1대2면 전압비도 1대2, 근데 전류비는 반대로 2대1이 돼서 이걸 이용해서 풀어준 거죠. 자, 다음 14번 그림은 전압이 V인 교류 전원과 저항값이 R인 저항이 연결된 변압기가 나타나는 거래요. 자, 가문수 B가 3대 4고요. 그러면 N1 대 N2가 3대 4, 그럼 V1 대 V2도 3대 4, I1 대 I2는 4대 3. 따라서 V1에 해당하는 값이 V이기 때문에 V2에 해당하는 값은 3분의 4V, I2는 4분의 3 I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풀이과정 봅시다. 가문수와 코일에 전리는 전압엔 비례한다. 여기까지 맞죠? 그럼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반대가 되겠죠? 얘가 아니라 3분의 4V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 쓰게 되냐면, 자, 일단 제시한 법칙은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쓰면 되겠고, 전압이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2차 코일의
2차 코일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3분의 4V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I1에 해당하는 값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일단 여기서 3분의 4V라고 하는 값이 4분의 3 I1의 R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주면 I1은 9R분의 16V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이 관계는 위에서 썼듯이 반비례 관계일 거고요. 그래서 I1에 해당하는 값은 9R분의 16V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그림 가와 나는 전압이 V인 교류 전원과 저항이 연결된 변압기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거래요. 가문수비가 1대4, 그럼 V1 대 V2도 1대4. 따라서 여기는 4V.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거를 전류는 조금 이따 생각합시다. 자, 나에서는 딱히 말이 없죠. 그냥 저항이 흐르는 전류세기가 같다. 그럼 여기가 I라고 하면 여기도 I겠죠. 그럼 I에 대한 값은 2R분의 4V이기 때문에 R분의 2V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여기다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전압이 2V가 되겠죠. 그래서 2V가 정답이 될 거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세기 I2를 풀이 과정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자,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지금 I에 대한 값이 R분의 2V죠. 그러면 어쨌든 전체 전력은 변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했을 때 EVI가 나오면 여기도 EVI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의 전류는 EI가 나오겠죠? 그럼 이 I를 우리는 이제 I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 값에 곱해주게 되면 R분의 4V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그림과 같은 변압기에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교류 전원 저항값이 R, 2R인 저항이 연결되어 있대요.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이 3P0, 여기서는 P0래요. 그러면 3P0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 하면 I1 제곱의 R, P0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면 I2 제곱의 2R이라 쓸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해주게 되면 3은 I2 분의 I1 제곱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I1 대 I2는 루트 6 대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루트 6이 될 거고, 코일의 가문수를 N1, 가문수 이제 2차 코일을 N2로 했을 때 I1 대 I2가 루트 6 대 1이라는 거는 N1 대 N2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1 대 루트 6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6분의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산염기 화학 쪽 파트죠. 다음은 산과 염기 특성에 대해서 학생들 대하래요. 자, 맞는 학생을 다 고르면 되겠죠. 자, 지우. 산은 신맛을 내고 염기는 쓴맛을 낸다. 자, 지우 맞네요. 지원이 산은 금속과 반응할 수 있다. 그쵸? 근데 철과는 반응하지만 금과는 반응하지 않는다. 맞죠? 지만 자, 유주. 산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자, 산이 단백질을 녹이는 게 아니라 염기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죠. 그래서 염기의 대표적인 게 이제 비누가 있어요. 그래서 비누 친을 하면은 손가락이 미끌미끌해지는 이유가 손가락에 있는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이에요. 자, 로운이 생선의 비린내는 산성이다?
자, 염기죠. 염기성이기 때문에 산성에 해당하는 레몬즙을 뿌리는 겁니다. 수빈이 7을 기준으로 pH가 작을수록 강산이다. 맞죠? 7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강산, 위쪽으로 갈수록 강염기라고 하면 됩니다. 지찬이 산은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맞죠? 그래서 지우, 지원, 수빈, 지찬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은 우리 주변 물질 중 산이나 염기가 들어있는 것을 나열한 거래요. 자, 염기가 들어있는 거 다 고르면 되겠죠? 자, 김치는 산이 들어있고요. 식초, 산 들어있고, 치약, 염기 들어있고요. 해열제, 산 들어있고요. 탄산음료, 산 들어있고요. 유리세정제, 염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치약과 유리세정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은 묽은 염산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자, KNO3 소용액에 적신 거름 종이를 올려놓고 푸른색 리트머스에 연결했더니 자, A쪽으로 붉게 변해갔대요. 여기로. 자, 푸른색을 붉게 만드는 거 누구죠? 산성물질이죠. 즉 H+가 존재하네. H+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A극과 B극 중 양극에 해당하는 것은 누굴까요? 자, H+가 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극으로 해당하는 거는 B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리트머스 종이가 A극 쪽으로 붉게 변하는 까닭을 이온과 관련지어 설명하래요. 자, A극 쪽으로 붉게 변하는 이유는 A극 쪽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A극은, 그래서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H+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자, 다음 20번. 제시문에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쓰래요.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염이 생성되는 반응을 말한대요. 이때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의 이온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고 이 이온을 실제로 반응에 참여했다고 알짜 이온을 부른대요. 그랬을 때 참여하지 않고 남은 이온을 이것이라고 한대요. 이거 뭐라고 하죠?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죠. 자, 다음 21번. 산의 이온화 정의. 자, 산의 이온화 정의는 산은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게 이온화 정의고, 염기는 물에 녹아서 뭘 내놓죠? 그렇죠.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은 서로 다른 산과 염기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는 방식을 나타낸 거래요. 자, 일단 아세트산에 대한 화학 방식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CH3를 써주면 되겠고요. 황산은 H2, 수산화칼륨은 KOH1, 그리고 수산화 바륨은 BaOH2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한값은 3, 2, 1, 2를 더한 8이 되겠죠? 자, 다음 23번. 그림은 충분한 BCl2 수용액에 충분한 양의 금속 A를 넣었대요. 그리고 나서 C를 또 넣었더니 모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금속 A를 넣었더니 동그라미 3개가 네모 2개로 바뀌었죠. 그러면 B 이온이 이제 A로 바뀐 거죠. 근데 반응 B가 3개, 2개이기 때문에 얘는 2+, 얘는 3+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C를 넣었더니 반응이 되지 않았죠. 그렇다는 거는 반응성을 비교했을 때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이제 B이고 C는 알 수가 없죠. 봅시다. 1번. 가에서 동그라미는 음이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을 나타내는 거겠죠.
2번 금속 A는 B보다 산화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겠죠? 자, 다음 3번 A 이온이 C 이온보다 환원되기 쉽다. A가 아니라 이거 둘 반대죠. C가 A보다 환원되기 쉬운 거죠. 나에서 존재하는 양이온은 A2 플러스가 아니라 A3 플러스겠고요. 5번 금속 C는 산화되어 C2 플러스 존재한다? 아니죠. 산화되지 않아요. 산화되지 않았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24번 다음은 금속 A부터 C에 대한 실험이다. 자, ACU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며 B랑 C는 각각 3 이하라 돼 있대요. 자, A NO3 수용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B를 넣고 그랬더니 반응 전보다 전체 양연수가 감소했다. 그럼 일단 적어도 B는 1보다는 커야죠. 왜냐면 A 플러스랑 반응했을 때 얘가 뭐 B 플러스가 됐을 때 이 B 양이 더 많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B 값은 1보다 커져야 하겠죠. 그래서 B는 적어도 1보다는 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C를 또 넣었더니 반응 전보다 감소했다 돼 있으니까 B 플러스랑 C랑 반응했더니 B가 나오고 C 플러스이기 때문에 B가 적어도 C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1보다는 크고 C보다는 작고 또 C는 3 이하이기 때문에 B값 2, C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2대 3이 되겠고요. 나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 자, 산화되는 물질은 뭐죠? 산화되는 물질은 B가 되겠고요. 환원되는 물질은 A 플러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그림은 HCl 60ml에 NaOH 60ml 혼합했대요. 그랬더니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이 사각형에 해당하는 애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사각형에 해당하는 애는 Cl-일 거고 그럼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애가 H+일 건데 H+가 4개에서 하나로 줄었죠? 그렇다는 것은 OH-가 여기에 3개 들어있었고 Na+, 즉 삼각형에 해당하는 애가 3개 들어있었다 라고 하는 거네요. 자, 타에 BTB용을 가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색깔은 얘가 지금 H+가 남아서 산성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ml를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NaOH 부피는 80ml겠죠? 40ml겠죠? 왜냐면 지금 HCl이 60ml 있는데 60ml 안에는 4개 들어있죠. 그러면 30ml 안에는 총 2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씩으로 나눠주려면 NaOH가 60ml에 3 들어있으니까 40에 2개 해서 40ml만 존재하면 되겠습니다. 자, 타에 NaOH 20ml 더 가할 용액 라를 만들었대요. 자, 20ml 더 넣으면 하나만 더 넣는 거죠. 그러면 이 라에 해당하는 애는 중화된 완전 중성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와 라에서 전체 이온수분의 Cl- 이온수를 비교하게 되면 어쨌든 요 동그라미 하나가 빠지고 세모가 하나 더 들어온 거죠. 그러면 전체 이온수는 8분의 4였는데 라에서도 똑같이 8분의 4기 때문에 다와 라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6번 표는 실험 1, 2에서 P와 Q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상대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요거 문제 풀어보게 되면 일단 20ml 안에는 반응 전에 H 플러스 하나, Cl 마이너스 하나 있었고 그리고 100ml 안에는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반응 후에 0, 1로 변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적어도 A랑 B 값은 일단 A 값은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1보다 크게 돼야 OH- 개수가 1보다 많이 있고 H+를 완전히 다 반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HCl 20ml에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60ml에는 3개씩 들어있겠죠? 근데 이 3개가 다 반응이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D값은
3보다 커야 돼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뭐 여기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그러면 일단 보게 되면 지금 이온수의 상대값을 나타낸 거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일단 1에서 HCl의 농도가 NaOH 농도의 몇 배죠? 다른 말이 봅시다. 다른 말이 없죠? 근데 P점 요걸로는 문제를 딱히 해결할 수가 없네요. 지금 P점과 Q점에 해당하는 농도 B가 나와야 되는데 농도가 지금 안 나와 있죠? 확인해 봅시다. P점과 Q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그래프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한 용액의 온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래요. 자, HCl과 NaOH 수용액에서 지금 봤을 때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 이 지점이 중화점이죠. 이 중화점에 해당하니까 HCl 20ml와 20ml 안에 들어있는 것과 NaOH 30ml 안에 들어있는 게 똑같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20ml 안에 뭐 예를 들어서 6만큼 들어있으면 30ml 안에 6만큼 들어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6을 써주게 되면 여기 안에 3 들어있고 여기 안에 8, 10, 4, 2, 0 쓸 수 있고 9, 12, 15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 B는 HCl은 20 안에 6 들어있으니까 10 안에 3, NaOH는 10 안에 2. 따라서 이온수 B는 3대 2가 되겠습니다. A 전체 이온수와 B 전체 이온수 B는 얼마가 될까요? 자, A는 지금 염기성 상태고 B는 산성이기 때문에 염기성에서 요 값 8, 8, 3, 3에서 그러니까 Na 플러스 8, OH 마이너스 8, Cl 마이너스 3, H 플러스 3에서 반응이 진행했을 때 얘가 0이 되고 얘가 5가 되니까 전체 16일 거고요. B에서는 NaOH가 이제 2, OH 2, H 플러스 12, Cl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반응시켜주게 되면 0, 10이 되면서 24가 되겠죠. 그래서 16대 24, 즉 2대 3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그림은 일정량의 질산 수용액이 들어있는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을 때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원래 들어있는 게 HNO3였으니까 B에 해당하는 게 NO3 마이너스가 될 거고 10가 H 플러스가 될 거고 A가 K 플러스 D가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A는 K 플러스, B는 NO3 마이너스, C는 H 플러스, D는 OH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가에서 질산수용액과 수산화칼륨의 부피비를 쓰래요. 자, 여기서의 부피비 얼마일까요? 지금 농도가 같다 그랬으니까 농도가 같으면 부피를 1대1로 넣어줘야 완벽하게 중화가 되겠죠? 지금 가가 중화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문제 답이 1대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그림은 같은 농도의 염산과 수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후 각 용액의 최고 온도에 측한 결과를 나타낸 거래요. 자, 여기가 이제 가장 높기 때문에 중화점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농도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A와 B의 BT 비율을 떨어뜨리게 되면 A와 B는 각각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란색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2번 CD에 같은 전전지를 이용하여 전류를 흘렸대요. C와 D에.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크려면 이온수가 많아야겠죠? 그러면 총 이온수가 많으려면 어디가 될까요? 총 이온수는 D가 더 많겠죠. 왜냐면 C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밖에 없지만 D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부피가 똑같았을 때 이온수가 더 많은 거는 D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D가 더 전류의 세기가 세게 되겠습니다. 자, 30번. 다음은 묽은 염산 20ml에 수소나 나트륨 수용액을 10ml씩 넣었는데요. 그랬더니 동그라미가 별로 변했고, 그리고 다랑 라에서는 순서가 이제 모르죠. 순서를 모르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원래 동그라미가 하나씩 없어지고 또 하나씩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새로운 네모랑 별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일단 나, 라, 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답이 나, 라, 다가 될 거고, 각 모형에 해당하는 이온을 다음 이온식에서 골라서 쓰래요. 자, 일단 동그라미가 변했으니까 동그라미는 H 플러스, 그리고 새로 생긴 게 사각형, 이에 OH 마이너스, 그리고 별은 원래 없었던 게 처음에 넣었을 때부터 생겼으니까 Na 플러스, 그리고 세모에 해당하는 애가 Cl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온식을 골라 쓰고 그래프를 쓰래죠. 자, 그래프는 처음에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 H 플러스 A, 그리고 있다가 생기는 거 B, 없다가 생기는 거 B, 그리고 처음에 넣는 순간부터 계속 생기는 거는 C, 그리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건 Cl. 그래서 A, B, C가 이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 얘는 산성, 나, 산성, 라, 중성, 다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색깔을 보면 가랑 나는 노란색으로 써주면 되겠고요. 다는 파란색, 라는 초록색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 그림은 산 A 20ml에 염기 B 20ml 넣었을 때 호담력에 존재하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 B를 20ml 첨가했을 때 동그라미 2개가 네모 하나로 바뀌었죠? 즉 H 플러스 2개가 OH 마이너스 하나로 바뀐 거예요. OH 마이너스 하나가 아니라 이게 이제 B에 해당하는 양이온 하나로 바뀐 거죠. 그럼 B에 해당하는 양이온을 B2 플러스라고 써주게 되면 이 B가 B2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보면 같은 농도의 산 A와 염기 B 수용액을 추가로 넣어 위 혼합 용액을 중성이 되게 한대요. 그러면 B 20ml 똑같이 넣으면 똑같이 이 동그라미 2개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B 20ml를 더 추가해야 되겠죠. 자, 2번. 위와 같은 농도의 산 25ml. 25ml면은 동그라미가 5개, 세모가 5개 있는 거고, 염기 40ml니까 이 네모가 2개, 그리고 OH-가 4개 들어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모형을 나타내주면 동그라미를 이제 하나만 그려주면 되겠고요. 세모는 5개, 네모를 2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 다음의 표는 묽은 염산에 농도가 같은 수나 나트륨을 넣었대요.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HCl 100ml 또 나 100ml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지금 해당하는 이온수 모형을 봤을 때 지금 100 플러스 X ml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원래 부피고
얘는 원래 부피보다 작거나 뭐 크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럼 봤을 때 지금 나랑 가랑 다른 점이 얘는 동그라미가 있지만 얘는 색칠된 동그라미가 있는 거죠. 요걸 두 개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있었는데 이후에 없어진 거. 근데 y는 x보다 크대요. 즉 y가 x보다 크다는 소리는 나가 중화점에 더 가깝다는 소리죠. 중화점에 가까움 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원래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동그라미 해당하는 게 h 플러스가 될 거고 요 색칠된 동그라미가 OH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모가 줄었으니까 세모에 해당하는 게 CR 마이너스, 네모에 해당하는 게 NA 플러스겠죠. 원래 세모는 줄지 않아야 되는데 원래 전체적인 절대적인 세모의 양은 줄지 않아야 하지만 이 100 플러스 y에 해당하는 값이 부피가 더 커졌기 때문에 세모 값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혼합량에 들어간 NaOH 수용의 부피비는 얼마 대 얼마냐? 자, 100 플러스 x에 CL이 4개 들어가 있었죠. 그럼 100 플러스 y에도 원래는 4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100 플러스 x로 했을 때 얘를 100 플러스 x로 바꿨을 때 2개니까 100 플러스 y 대 100 플러스 x의 비율이 2대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00 플러스 2x가 100 플러스 y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의 경우 4개 수소연과 모두 반응한 뒤에 2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산화유는 6개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요 값이 같아지려면 2x 이퀄 y-100이 되겠죠? 일단 그리고 Na 플러스도 비교해보면 Na 플러스 말고 이거를 Cl 마이너스로 비교하지 말고 OH 마이너스로 비교해봅시다. 자, 수산화 이온 봤을 때 수산화 이온의 개수비로 비교하는 게 X 대 Y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가와 나에서 염화이온수는 같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는 수산화 이온이 2개 존재해야 돼요. OH-가 왜냐면 여기가 이제 Cl-가 4개 존재하고 H+가 3개, Na+가 하나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제 Cl-가 4개 존재해야 되니까 이 세모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OH-도 2배가 되고 Na+는 6개가 되겠죠. 그래서 Na+ 하나, Na+가 6개로 X랑 Y가 있으니까 X 대 Y는 1대 6이 되겠네요. 자, 다음 33번. 다음은 일정량의 B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A분말을 넣었을 때 넣어준 금속 A의 양에 따라 석출되는 금속 B의 개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래요. 자, 금속 양을 넣었을 때 석출된 게 2분의 3n이래요. Q점에 해당하는 걸 넣었을 때 2분의 3. 그럼 P점까지 반응 진행할 때 Q점의 값은 얼마냐? 라고 돼 있죠? 자, A가 A3 플러스래요. 그러면 B가 3개 나올 때 A가 하나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돼야 전화가 맞으니까. 근데 석출된 게 2분의 3n이래요. 그러면 Q점, 즉 A에 해당하는 애는 2분의 1n이겠죠? 자, 2번 P점까지 반응이 진행할 때 움직인 전자는 총 2분의 1n 곱하기 3, 2분의 3n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반응식에서 하나 움직일 때마다 곱하기 3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체 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은 A 플러스 3B 플러스가 이제 A3 플러스에 B 이제 3B가 되는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